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내 몸의 면역 수호 천사 물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 몸의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내 몸 70%가 물로 이루어졌을까?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금속, 아이언맨 같이 무슨 금속이나 다른 물질로 70%가 내 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은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죠? 밖에가 아무리 추워도, 밖에가 아무리 더워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외부의 환경에 가장 적게 변화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 비열이 이제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빨리 차가워지지 않고 날씨가 더워도 빨리 더워지지 않아서 최대한 내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필요한 물의 1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얼마큼 중요하고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의학에서 보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이나 이런 이제 의학 서적에서 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의보감에서는요, 사람이 살이 찌거나 마르거나 또는 질병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어떤 물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이 건강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온 물 종류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면 하고 이제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정화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한수, 정화수. 이거 어떤 물이에요? 예, 새벽에 새벽 한 3시, 4시쯤에 우물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서 뭐 빌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여기에서 빌잖아요. 그죠? 그 물이 정화수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우물물이 이제 낮 시간이 지나서 밤이 돼서 새벽이 되잖아요. 새벽이 되면은 새벽에 찬 기운이 우물 속에 싹 들어오면서 가장 무거운 물이 돼요. 물이 무겁다. 근데 실제로 성질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물이 돼요. 찬 기운 때문에. 그럼 이 무거운 물로 약을 달여서 먹거나 마시게 되면은요, 위로 올라오는 화기를 내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열이 끓어오르는 것이 제일 나쁜 병이에요. 우리가 상열하한이라 그래요. 어떤 병이 생기든지 기본적으로 열이 위로 끌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갱년기에 어때요? 제일 먼저 이런 증상이 열이 끌어오르잖아요. 건강할 때는 열이 아래로 모이다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열이 끌어오르는데 이런 정화수를 마시게 되면은 열을 위에 있는 열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약을 다릴 때 웬만한 한약은 바로 요 물로 약을 다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허준 보면은 왜 허준이 이게 물찌개 주고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떠오는 거 있잖아요. 질병에 따라서 그렇게 이거 마시는 물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 설명할 건데 만약에 상류에 있는 물이 있고 하류에 있는 물이 있어요. 강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상류에 있는 물은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에요. 그리고 이 강기슭으로 내려오는 아래 동네에 있는 물들은 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찬 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열병이 드는 사람들은 하류의 물을 쓰고 몸이 냉하신 분들은 상류의 물을 써요. 그러니까 허준이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을 깃고 와서 정경 부인이 중풍을 치료한 내용 혹시 아세요? 그분은 한증인 거예요. 몸이 냉하기 때문에 더운 물을 끌어와서 쓴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을 앞까지 내려오는 물,
예. 이 물은 어때요?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는 물이잖아요. 이거는 사지 말다는 질환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이렇게 물을 골라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만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음양수라는 게 있어요. 음양수.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건 방송.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반만씩 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죠. 대류. 그죠? 찬 기운은 내려갈 것이고 더운 기운은 올라갈 것이고 이 대류하는 상황일 때 마시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어떻게 됐어요? 뭔가 잘 돌지 않았던 어떤 기운이 이 힘으로 해서 잘 돌겠죠. 그래서 보통 소화불량이나 체했거나 뭔가 순환이 안 돼가 저리거나 할 때 이런 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지장수. 지장수는 여러분들 지장수 지금 마시고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희 병원 영양실에서 밥을 지을 때, 국을 끓일 때, 음식을 할 때 지장수를 다 넣어서 해요. 게다가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씩 먹는 지장수 있잖아요. 이 지장수는 이 지장수에다가 또 이 암 환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동을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음식엔 다 지장수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 지장수가 뭐냐면 이 황토 있잖아요. 황토. 이제 황토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넣고 휘휘 저어요. 저으면은 이제 밤새 내내 쭉 가라앉잖아요. 저기 무거운 것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위에 제일 맑게 물이 남죠? 이게 지장수예요. 이게 이제 그 본충 항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지장수가 우리가 왜 독버섯을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지장수가 아니면 해독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약물 중독이나 우리는 독소를 해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 어때요? 항암 자체가 독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독치독 아닙니까? 그죠? 독을 이용해서 독을 치료한다는 건데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장수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밥을 지을 때나 국을 끓일 때나 지장수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또 지장수를 드시라고 많이 저희가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또 지장수는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 열성 질환, 열이 오르는 질환을 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 제품으로 먹는 지장수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영원한 폐기 당하 있는 거. 그 지장수를 그 원액으로 막 마시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물을 마실 때 섞어서 마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다가 지장수 가지고 있는 해독시키고 소염시키고 해독시키고 하는 거에다가 또 파동 기능까지 있어서 그냥 물을 마셔도 지장수 효과를 같이 여기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류는 찬물, 하류는 더운 물. 상류는 찬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운 물이고, 하류는 더운 물인 것 같지만 실제는 찬물이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선은 그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걸 좀 이제 알아야겠죠. 물은요, 그 세포 구조에서 그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배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를 많이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게 되면 건강한 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요. 두 번째는 화를 다스린다. 우리 몸은 물과 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 몸은 이 물과 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불이 커지고요. 물이 커지면 불이 작아져요. 근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화병으로 많이 옵니다. 화를 많이 끓여요. 화를 많이 끓이면 불이 커지죠. 그럼 물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나 또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거나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끓이고 힘들 때 어때요? 물을 마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골수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물이 없으면은 골수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골수에서 뭐 만드는지 혹시 알아요? 적혈구. 적혈구 만들어요. 그리고 백혈구를 만들어요. 백혈구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혈소판.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혈소판. 그러니까 이 적혈구, 혈소판, 호중구 이 세 가지가 항암을 할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골수예요, 골수. 골수의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물이 이 골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골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 중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입맛도 없고 물도 마시기 싫고 물을 안 마셔도 갈증도 안 나고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물은 반드시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필요한 물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잖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마셔야 좋을까? 이거는 이 자기 몸무게의 0.03 정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몸무게가 50kg잖아요. 50kg면은 5, 3, 15, 1.5리터. 그냥 간단하게. 60kg면은 6, 3, 18, 1.8리터. 70kg면은 3, 7, 21, 2.1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좀 큰 페트병 물 있잖아요. 그거 한 통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통 10번에서 10번 정도 넣어서 마신다. 보통 한 번 마실 때 150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한 10번 정도 나눠서 마시면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심화해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물을 마시면 좋은데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정화수 좋고 지장수 좋은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을 봤을 때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 우선은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활성산소가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100%의 산소가 들어오면요. 그 중에 한 2% 정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2% 정도의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의 생성을 도와주고요. 암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이 IV를 혈관 주사이잖아요. 이것도 활성산소를 만듦으로 해서 항암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항암약들도 활성산소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암세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 정도의 활성산소는 사실은 암세포도 파괴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데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활성산소가 많았을 때 문제예요. 근데 언제 많아지는지 알아요? 열받을 때, 과로할 때, 과식할 때, 이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면 이것이 도리어 몸을 산성화시키고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이 암의 씨앗이잖아요. 암세포를 양산하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려면 뭘 먹어야 좋아요? 항산화 물질을 먹으면 좋죠. 그죠? 뭐 비타민C가 됐건 폴리피놀이나 뭐 이런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나 그죠? 식품이나 음식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기능이 있는 식품이나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많이 먹는데 사실은
더 좋은 건 뭐냐면 약 알칼리 수를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약 알칼리 수를 마시는 것도 항산화제를 먹는 거에 비해서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알칼리 수는 뭐냐?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샘물,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들이거든요. 물론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약 알칼리수예요. 이런 미네랄들이 물 속에 녹아 있으면은 그 미네랄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그 기능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은 뭐 다 알다시피 그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 사실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고요. 또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이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됩니다. 참, 그 전에 미네랄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미네랄이 없으면요 생존을 못해요.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3대 영양소 아니에요? 그 중에 플러스 2, 미네랄, 비타민 해가지고 5대 영양소죠. 근데 대표적인 3대 영양소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먹으면 이것이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도와준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네랄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백날 음식 먹어봐야 의미가 없어. 미네랄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칼슘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트륨. 나트륨은 체액을 조절하고 위액 생성과 산소 운반에 관여를 한다 하는 거고요. 또 마그네슘은 신경이 작용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강화시켜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들어있는 보조제 먹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예민한 사람들을 먹어야 돼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막 그냥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의 신진대사, 심장 자율운동 유지. 그래서 이 나트륨과 칼륨이 되게 중요해요. 나트륨 하면 칼륨이 따라가고요. 칼륨 하면 나트륨이 따라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칼륨은 한 95% 정도가 세포 안에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나트륨은 혈액이나 체액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세포 안에.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 나트륨이 칼륨 펌프를 통해 세포 안에 들어오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교환 작용을 해요. 함으로 해서 이제 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근육 운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작용과 우리 몸의 근육 작용이 원활하게 되려면 칼륨과 나트륨이 서로 간에 잘 조화롭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칼륨이 부족하고 나트륨이 많아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 반대로 너무 짜게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칼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트륨 배출을 잘 되게 도와줌으로 해서 혈압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보통 칼륨 1대 나트륨 2 또는 3 정도 비율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네랄 워터를 먹더라도 그런 비율을 좀 보고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규소. 이 규소는요, 사실은 그 세포를 재생해주고 세포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주고 특히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규소예요. 또 규소는 칼슘보다도 더 사실은 이 뼈 성장에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규소가 특히 항암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워터를 많이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샘물도 있지만 평상시에 먹는 물 주로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잖아요. 근데 정수하는 방법이 이제 역수암투압이 있죠. 또 중공 사막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거의 다 역삼투압식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역수압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요, 사실은 이게 좀 약알칼리성이 아니고 산성이에요.
산성인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삼투압을 통해서 미생물 포함해서 모든 미네랄을 다 걸러서 완전히 증류수와 같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 안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H2O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CO2, 이산화탄소가 쉽게 녹아들어요. 녹아들어서 물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물이 역삼투압 정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서 먹는 걸 제외하고는. 제가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놨느냐. 저기 정수기 옆에 가면 뭐 있어요? 레몬 있죠. 다 장치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레몬수가 대표적인 알칼리수잖아요. 비록 미네랄은 없더라도 레몬이 들어가면 물론 레몬 속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있죠. 그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것이 약 알칼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시지 마시고 레몬을 넣어서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면 그게 이제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미네랄이 사라진 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성화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게 어떤 거예요? 콜라, 사이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전부 다 산성수입니다.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들이에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같은 물이라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중공사막 정수법, 이건 정수기 중에서, 이렇게 이 폴리에틸렌 섬유를 통해서 나오는 물인데, 요거는 이제 미네랄은 통과시키고, 불순물은 거른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 호르몬까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이 중공 사막식 필터는 여러분들 그 신장 투석이잖아요. 투석할 때 쓰는 원리로 이제 쓰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이 1980년대에 보통 역삼투압 정수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국내에 이제 암 발병률이 급상승했다. 이러한 보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는 100%는 아닌 것 같아. 예. 왜냐면 80년대부터가 우리나라가 좀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꼭 역삼투압 정수기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걸로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으면 이때부터 급격히 식생활이 바뀌었고 서구식으로 또 이때부터 가공식품도 더 많이 먹게 됐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온 거지 뭐 이런 정수기 물만 먹어서 왔다 그러면은 정수기에서 고소하죠. 그죠? 그래서 다만 어쨌든 이렇게 정수한 물을 먹게 되면은 그건 산성화된 물이기 때문에 건강성에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먹는 샘물 궁금하죠. 뭘 도대체 먹으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이 표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잘 보이나요? 이걸 보면은 우선 이제 그 경도 있지, 예? 경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에 그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 양을 탄산 칼슘으로 환산한 수치.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경도가 높을수록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제일 높아요? 그죠? 예. 요 제품이 제일 높죠? 예. 에비앙입니다. 예. 그리고 칼슘은, 이 보시면 뭐야? 이 수돗물 있죠? 은평구 아파트의 수돗물. 중공 사막식의 정수기물, 역삼투압식 정수기물, 생수 중에서 삼다수, 아이시스, 평창수, 에비앙, 볼빅. 예. 요거 세 개는 국산, 요거 두 개는 수입. 그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들이죠. 그런데 경도를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역삼투압식 어때요? 2죠. 미네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중공 사막식은 그래도 좀 덜 걸러가지고 예, 미네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수돗물 어때요? 괜찮죠? 수돗물 먹을만 해요.
그리고 이제 삼다수, 아이시스, 평창수, 에비앙, 볼빅. 수입 제품들은 경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평창수와 좀 비교가 좀 많이 있네요. 칼슘만으로 볼 때는 일단 뭐 역삼초화식은 볼 필요 없죠, 그죠? 그죠? 거의 제로죠. 그리고 폐하 보세요. 이 폐하가 보면은 역삼초화식은 어때요? 63이죠. 7까지가 7 중심으로 해서 7보다 크면은 알칼리고 7보다 적으면 산성인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7보다 낮은 게 역삼초화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류수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CO2 이산화탄소가 쉽게 침범이 돼가지고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 양은 에비앙시 많이 들어있죠? 그죠? 아이시스 좀 들어있고 볼백도 좀 들어있고 또 나트륨은 좀 적은 게 좋은데 삼다수 6.2, 아이시스 5.7 비슷하죠? 평창수 8.4, 6.8 볼백이 좀 많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제가 우울증이나 그죠? 뭐 이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눈 떨리는 거 이런 거 마그네슘 먹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로 떨릴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마그네슘은 에비앙시제 맞네. 그죠? 그 칼륨 수치도 이렇게 돼 있죠. 칼륨 수치는 볼빅이 높고 삼다수가 높네요. 규소는 삼다수가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뭘 드셔도 큰 관계가 없는데, 다만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한 1대3 정도 이상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다수가 2.2 대 6.2니까 1대3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에비앙 보세요. 1.0 대 6.8이니까 거의 6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국산 생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나머지 이 경도를 보거나 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수입 생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국산 생수 마시는데, 이제 제가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규소예요, 규소. 규소가 세포 재생에 관계가 있고, 면역에 관계가 있고, 뼈를 만들어주는 관계가 또 항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규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런 물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뭘 먹어야 좋은데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수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장수있잖아요. 섞어서 먹으면 완전 100점짜리 물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물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제일 망치는 게 찬물 먹이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특히 아이들이 막 운동하고 여름철에 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럴 때 얼음물 마시잖아요. 이 건강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어때요? 뜨거워지죠. 피부가 뜨거워지니까 체온 조절하게 땀구멍이 열리잖아요. 땀 흘리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부는 뜨거워지는데 반대로 내장은 차가워집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는요, 절대로 찬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냉수 말고 정수나 온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특히 아토피 피부나 비염, 만성 비염 있는 아이들 거의 다가 찬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찬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물을 끓여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냉수와 정수가 있잖아요. 그 냉수 말고 정수만 먹여도 괜찮은데 그냥 냉수에다가 어떻게 해요? 얼음까지 넣어서 먹이잖아요. 이거 완전 아이 건강 망치는 거예요. 아이 건강 망치니까 면은요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면역력이 500%가 올라가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져요. 면역력 30% 떨어진다는 거는요 거의 치명적이에요. 암세포가 너무너무 좋아서 활기를 치는 암세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이걸 잡아줄 수 있는 내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찬 걸 먹을래요? 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암세포는요 찬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암세포는 얼음을 먹고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3층 여기 카페에 있는 얼음은 내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드시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얼음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제가 하도 걸으라고 하니까 많이 걷잖아요. 걸을 때 이제 갈증이 나는데 이 물을 마실 때는요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안 돼요. 미리 마셔야 돼. 그러니까 걷기 전에 미리 좀 한 잔 마시고 걷다가 한 요쯤 되면은 그 갈증이 올 것 같은데 할 때 그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막 갈증이 나가지고 힘들어 이때 막 마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실 때 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물도 씹어서 마셔라. 예, 천천히. 예. 옛날 설화에 김삿갓이 이렇게 이 전국 유랑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빨래하는 여인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뭇잎을 하나 딱 띄워줬잖아요. 막 피해서 먹는다가 고생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물어왔어. 아니 주려면 제대로 주기 뭐냐 하니까 당신 되게 목말라 보이는데 급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 듣고서 너무 감동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도 씹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좋은 거 뭐가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그죠? 침 속에 어떤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옥시다제라고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침 속에 들어있어요. 침과 함께 씹어가면서 물을 마시면 더욱 좋아요. 천천히 마시자.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 잠잘 때 이 수분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땀도 흘리고 하니까 침을 흘려서 배출되는 건 아니고 땀을 흘려서 배출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300ml 정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300ml 바카스병 3병이에요. 꽤 많다니까? 이 정도의 양이 수분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혈액은 끈끈해져요.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끈끈해진 상태에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한 300ml 정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천천히. 미지근한 물을.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식전 30분 정도에 물을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건강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전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이런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어떻게 마셔야 될까? 또 이제 어떤 물이냐? 약알칼리성. 우리 몸이 pH 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물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약알칼리수를 마셔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약알칼리수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만들어지는 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